네. 자, 1페이지. 공일 집합의 뜻과 표현 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집합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왜? 1, 2단원 제목을 보니까 집합의 뜻과 표현. 집합의 연산이죠. 아, 집합을 배우는구나. 자, 그러면 집합은 뭐냐를 공부해야 되는데요. 집합은 뭔가 느낌이 어때? 모여있는 것 같죠? 이렇게 집합하세요. 이러면 애들 막 쫙 모이잖아. 모임입니다. 모임. 뭐의 모임이냐면 어떤 대상들의 모임이야. 아, 뭔가가 모여있는 걸 우리는 집합이라고 부르는구나. 자, 그런데 그 대상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만 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부른다예요. 정확하게 얘는 딱 잘라서 이만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정확하게, 즉 이 분명하다라는 말은 기준이 필요한데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은 객관적인 기준이어야 한다. 절대로 주관적인 기준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집합의 뜻 한번 요 두 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시작! 집합, 어떤 조건에 의하여 대상을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 그 대상들의 모임,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요. 자, 우리 이제 집합을 배웠기 때문에요. 아래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봤더니 집합인 것에 동그라미, 집합이 아닌 것에 X표 치시오라고 했는데 1번과 3번이 중복됩니다. 3번은 그냥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OX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집합이라고 생각되는 것에 동그라미, 집합이 아닌 것에 X표 해보세요. 예, 5초에 같이 풉니다. 예, 이제 고민되는 것도 있고 막 이런데, 자, 집합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핵심은 이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이 있냐 없냐예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자. 유명한 가수들의 모임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유명한 가수 H.O.T지 막 이러는데 너희들한테 H.O.T가 뭐야?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지? 요거는 사람에 따라서 유명하다의 기준은 달라져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얘는 이 유명하다라는 기준은 객관적이다, 객관적이지 않다?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인 기준이므로 이 모임은 집합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4번 생각해보자. 2보다 작은 소수예요. 소수가 뭐지? 작은 소수부터 한번 불러보자. 시작! 2, 3, 5, 7, 11, 13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소수죠. 그런데 그 2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이래요. 2보다 작은 소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없을 때 우리가 보통 집합을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이 녀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래요. 가장 작은 자연수 뭔데? 1이죠. 그러면 우리는 보통 집합을 표현할 때 요런 기호 안에다가 그 대상을 써줘. 어머, 얘는 집합인데 그 대상이 1밖에 없어? 요런 식으로 표현해줘요. 그럼 이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는 집합이냐 아니냐? 집합이에요. 우리는 이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고 부르냐면 공집합,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라고 부르는데, 요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요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둘 다 똑같은 무엇의 표현이다? 공집합의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도 집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공집합이니까 집합이구나. 얘는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네? 얘 집합이구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반에서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집합일까 아닐까? 아니지. 선생님 키가 요만하면 나보다 큰 애들은 다 큰 거고, 선생님 키가 서장훈이야. 그럼 나보다 작은 애들은 다 작은 거야. 맞죠? 그래서 얘는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합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한번 요 문장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만약에 이 문장이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이렇게 바뀌면 집합일까 아닐까? 가장. 맞아요. 맞죠? 왜? 가장 키가 큰 학생은 키 재보면 딱 정확하게 한 놈밖에 안 나와.
맞습니까? 혹은 뭐 키가 똑같아요. 이런 학생도 있을 수 있겠지. 그래서 가장이라는 말이 붙으면 집합규 안에 철수가 제일 커.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는 거고, 가장이라는 말이 없으면 얘는 집합이 아닌 거고. 알겠죠? 자, 이제 집합이 뭔지 조금 알겠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위에 있는 개념으로 다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가장 큰 산의 모임, 가장 큰 사람의 모임, 뭐 이렇게 가장이라는 말 들어가거나 가장 작은 산의 모임, 가장 작은 사람의 모임,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거나, 혹은요 누구보다 큰, 누구보다 작은 이라고 나오면 얘는 뭔지 모르지만 하나 있을 거야. 여기 하나 있을 거야. 얘는 기준이 분명하죠. 기준이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이 들어간 건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만약에 큰 산들의 모임, 작은 산들의 모임 이런 표현이 나오거나 설악산의 높이가 가까운 산들의 모임, 자, 뭐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얘는 집합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래서 집합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은 뭐다? 객관적으로 누구나 봤을 때 확실히 이거야 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구분이 되는 대상들의 모임만 집합이다. 이제 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요 남학생들의 모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남학생들의 모임 강혁군이 있고요. 찬혁군, 죄송해요. 동준군. 그냥 우리는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 돼. 남학생들의 모임 이러면 집합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우리는 이런 걸 집합이라고 부르는데요. 요 집합 안에 있는 이 하나하나의 대상 있죠? 요 대상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소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 원소. 그런데 옛날 수학책에서는, 아주 옛날 수학책, 한 20, 30년 전 수학책에서는 얘를 원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원소나열법, 원나열법 같은 말입니다. 그렇구나. 어쨌든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원소라고 부르는데 집합을 이루는 그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원소라고 부른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집합이요 일반적으로야, 항상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어떤 집합과 원소의 관계를 얘기할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어떤 집합이 있어. 이 집합 뭐라고 표현하지? 그래, 대문자 A라는 집합 A라고 표현하자. 이래놓고 이 안에 원소를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막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할 때 막 철수, 영희 이런 거 넣으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보통 수학책에서는 이 집합이 서양에서 들어온 수학적 개념이다 보니까 스몰 a, 스몰 b, 스몰 c 이런 것들을 많이 써줘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집합은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알파벳 대문자 A, B, C 땡땡땡으로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집합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고, 원소는 알파벳 소문자 A, B, C 땡땡땡. 근데요 원소 자리엔 사람 이름이 들어가도 되고 숫자가 들어가도 되고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어. 개념학적으로 설명할 때 보통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등장한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집합과 원소가 뭔지 확실히 정확히 아셨죠? 네.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에 넘어가서요 우리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를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집합 문제를 풀 때 이런 그림을 되게 많이 봐요. 이것도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대문자는 집합이랬는데 와, 여기 집합 A가 있구나요. 그런데 이 A를 둘러싸고 있는 네모난 집합이 있죠? 우리는 얘를 보통 전체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전체 집합은요 어떤 집합들이 존재하는 이런 집합들은 전부 내 영역 안에 존재라는 커다란 어떤 테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 집합이라고 보면 돼. 어쨌든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어.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A라는 문자가 있다는 것은 집합 A가 스몰 a라는 문자를 자신의 원소로 가지고 있다죠. 근데 B라는 문자는 바깥에 있어.
이 얘기는 B라는 문자는 집합 A의 원소다? 아니다? 아니다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래, A는 집합 A의 원소야. B는 집합 A의 원소가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매번 이런 상황을요 이렇게 막 문장으로 집합 A의 원소이다 이러면 연필심 너무 많이 들잖아. 그래서 수학자들은 야, 이거 좀 간단히 줄여서 얘기하도록 표현해보자 라고 해서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요, A가 집합 A. 한번 얘기해볼까? 3하고 5라는 수가 있어. 누가 더 커? 5가 더 크면 우리 이렇게 구하죠. 보통 선생님이 이런 걸 보고 초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얘를 외우려고. 그래, 3하고 5가 있는데 이런 기호가 있는 건 3이 5를 보면서 우와! 너 되게 크다! 이렇게 깜짝 너무 커서 놀라고 있는 입모양이라고 보통 생각했어요. 자, A하고 집합 A 누가 더 큰 녀석일 것 같아? 집합 A. 그래서 얘는요 이렇게 모양이 약간 달라. 기호가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에 뭐까지 그려주면 혓바닥까지 그려주시면 돼요. 원래는 이 원소의 첫 글자인 E에서 나온 거예요. E라는 요 녀석에서 나온 개념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똑같아요. 큰 쪽을 향해서 혓바닥 뭐가 크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는 이렇게 써주고 아니래 쫙 그어버리시면 됩니다. 이것이 B가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라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아래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실수 전체 집합을 R, 유리수 전체 집합을 Q라 할 때 원소가 집합에 속하는지 속하지 않는지를 이 기호를 써서 나타내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R은 무슨 집합이래요? 실수, 실수, 실수. Q는 유리수, 유리수예요. 자, 그래서 봤어. 루트이는 무슨 수라고 불러 우리가 보통? 무리수. 근데 실수에는 무슨 수와 무슨 수가 있지? 유리수, 무리수가 다 포함이 되고 있죠. 어머, 얘는 무리수니까 실수에 포함돼.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I라는 기호가 나와 있어요. 자, I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I라는 수는요, 허수 단위라고 불리는 수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유리수, 무리수를 포함하는 실수만 배웠다면 고등수학에 와서는요, 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배웠던 실수 외에도 무슨 수가 존재한다? 허수라는 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와 허수 이 두 개의 개념을 합쳐서 무슨 수라고 부릅니까? 복소수라고 부른다. 뭐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가 배웠던 개념이에요. 수학상 4단원에서 배웠던 복소수 단원에서 배웠던 개념인데, 그럼 허수라는 수는 어떤 특징으로부터 만들어져 있습니까? 제곱했는데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는 제곱하면 모두 양수가 0 이상인 수가 되지만 0보다 작은 마이너스 1이 나왔네? 와, 그러면 이때 얘를 구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해계망측한 수, 중학교 때까지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간다는 거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부터는 막 이렇게 음수가 들어갈 수 있고, 우리는 이 루트 마이너스 1을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다? i라고 부르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지금부터 루트 마이너스 3 이런 건 어떻게 쓴다? 루트 3 i라는 수로 대체해서 쓴다. 이게 허수의 개념이었습니다. 그 허수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허수는 실수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포함되지 않아.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i의 4제곱이 나와 있어요. 자, 봅시다. 요 i를 i를요. i는 요 녀석인데 얘를 제곱을 해버려. 얘를 제곱을 해버리게 되면, 와, 얘를 이렇게 제곱을 해버리게 되면 얘는 뭐가 돼버린다? 마이너스 1이 돼버려요. 맞습니까? 얘를 제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이 돼. 그런데 4제곱이니까 이 녀석을 또 뭐 해야 돼? 4제곱을 맞추려면 또 제곱해야겠지.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몇 됩니까? 1이 돼요. 그래서 엄청 유명한 개념이죠. i의 4제곱은 항상 1이다.
맞습니까? 자, 그러므로 얘는 i의 4제곱 허수처럼 보이지만 1이야. 1은 실수예요? 아니에요? 실수예요. 그러므로 얘는 실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자, 요 녀석 얘는 유리수일 것 같아? 무리수일 것 같아? 무리수 되겠죠? 요 녀석은 내가 알고 싶으면 뭘 해줘야 돼? 사실은 분모에 유리화해줘야 돼. 그럼 유리화해주려면 여기에 뭘 곱해주면 되게 좋을까? 1 마이너스 루트 2. 그래도 되지만 선생님이라면 난 음수 싫어하거든. 이렇게 해석해도 되잖아. 난 얘 싫으니까 이렇게 음수 싫으니까 이렇게 적어줄 거야. 뭐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합차 공식으로 2 빼기 1, 1분의 루트 2 마이너스 1. 얘는 유리수입니까? 무리수입니까? 무리수이므로 얘는 유리수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루트 9. 루트 9는 사실 계산하면 몇과 같습니까? 3. 3과 같으므로 3은 유리수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죠. 그러므로 얘는 유리수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겉으로 보면서 어머 허수네, 어머 무리수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수의 실체를 끝까지 정확하게 밝힌 후에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집합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거 배운 학생들 3명이나 있으니까 물어보자. 집합의 표현 방법 3가지. 뭐뭐뭐야? 기억이 안 나요? 밑에 눈치를 이렇게 채면 밑에 다 나와있지. 뭐뭐뭐?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다이어그램. 예,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원소 나열법, 조건 제시법, 벤다이어그램.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소 나열법이라는 건 뭐냐? 아까 선생님이 많이 보여줬던 거. 요 집합기호예요. 요 집합기호 안에 모든 원소를 처수, 콤마, 영이, 콤마, 뭐 명수, 콤마 이런 식으로요. 쭉 나열하거나 A, B, C 일일이 나열하는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불러요. 즉 얘는 무슨 방법으로 표현이 돼 있는 거다?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건 제시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건 제시법은요, 요 집합기호 앞쪽에 이 원소의 꼴은 이러한 형태의 꼴을 가질 거야 라고 원소 꼴을 표현을 해놓고요. 뒤에는요, 이 원소가 가져야 될 조건들을 쭉 설명해 놓고 있는 요런 구조의 표현 방법이에요. 되겠습니까? 우리는 요렇게 표현하는 걸 조건 제시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이 밑에 있는 2번을 한번 보도록 하자. 원소의 꼴은 x야. 근데 이 x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뒤에 2차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에 근이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형태로 생긴 걸 뭐라고 부른다? 조건 제시법. 원소의 조건을 제시해 놓는 방법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느끼기에 어때요? 여러분은 1번이 사랑스러워, 2번이 사랑스러워. 내가 더 좋아할 만한 녀석은? 2번이 좋아요? 둘 다 잘. 둘 다 별로 싫어요? 사실은 1번이 좋지. 왜? 딱 보자마자 어머! 1은 이 집합의 원소야. 집합의 2의 원소야. 2는 집합의 2의 원소야. 5는 집합의 2의 원소가 아니야. 확확확 나오잖아. 근데 얘는 어때요? 조건을 제시해놨기 때문에 이 조건을 풀어가지고 답을 내야지만 원소가 뭔지 알 수 있어요. 한번 손을 대야 돼. 즉 조건 제시법은요. 굉장히 보면 기분 좀 찝찝하고 더럽네? 이런 말이 나오는 녀석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 아까 선생님 그려줬던 거 있죠? A 전체 집합 U 그런 그림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하자. 자,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 제시법으로,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 있네요. 오, 그렇구나. 얘를 집합 A라고 했을 때 얘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내래. 그러면 우린 이 원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녀석인지 찾아야 돼. 1, 2, 3, 4, 6, 12. 어떤 수인 것 같아? 10의 약수. 10의 약수? 양의 약수. 양의 약수예요. 여러분이 보통 약수 배수를 배우던 중학교 1학년 시절에 여러분의 수의 영역은요. 막 자연수일 때 그걸 배웠거든. 근데 여러분 지금 복소수까지 다 알아. 즉 약수 배수의 정의는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요. 뭐 A는
BQ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A는 B의 배수, B는 A의 약수라고 불러요. 그럼 10이라는 녀석을 보면 여기에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 1 곱하기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런 것도 가능해요. 원래 그래서 고등수학에서 12의 약수는 총 몇 개다? 12개예요. 12개의 숫자예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얘는 별로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게 얘만 알면 여기에다가 뭐 하면 돼? 마이너스만 다 붙여버리면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 녀석만 알면 얘는 고져 나오는 건데 우리가 수를 너무 많이 배웠어. 그래서 항상 고등수학에선 약수 문제에 무슨 말이 붙는다? 양의 약수라는 말을 붙이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 원소 꼴 써야 되죠? 그냥 어떤 숫자 하나야. 그래, 이렇게 변하는 숫자 하나니까 x라고 변수 하나로 적어 놓으면 되고, 이제 여기 뭐라고 주저리 설명한다? x는 12의 양의 약수야. 이렇게 설명해 놓는 것이 바로 조건 제시법이다요.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시오라고 했어요. 자, 집합 A 이렇게 표현해 놓고 이 안에 뭐라고 적어 놓으면 돼? 1, 2, 3, 4, 6, 12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이것이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어때? 원소나열법 사랑스러워요. 벤 다이어그램도 사랑스러워요. 조건제시법 좀 짜증나요. 이런 느낌이 좀 들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이번에는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요 녀석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보래요. 그럼 조건을 풀어야 돼.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5는요. 자, 2차 방정식의 해법 1, 인수분해 2, 근의 공식이에요. 얘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되죠. 뭘로 됩니까? 5, 2. 마이너스 3 되려면 마이너스 위에 붙여야 돼, 아래 붙여야 돼? 위에 붙이면 되죠. 그러므로 얘는 결국 x-5, x 플러스 2는 0이라고 인수분해돼서 x를 구하면 5 혹은 x를 구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통 수를 써줄 때 작은 수부터 써주는 성향이 있어요. 마음대로 써도 상관은 없어. 그래도 작은 수부터 써주면 5,5 마이너스 2,5 요렇게 써주는 거야. 요게 원소나열법입니다. 그리고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마이너스 2, 5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 선생님. 나는요, 원소나열법하고 벤 다이어그램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운데 왜 하필이면 수학을 이렇게 더럽고 찝찝한 조건제시법으로까지 나타내야 됩니까? 난 저거 별로 필요가 없어 보여요. 힘들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럼 이제 배운 사람 3사람이나 있어요. 물어봐야지. 조건제시법의 탄생 이유. 조건제시법은 왜 탄생했다? 원소나열법으로 자, 예, 맞아. 거기까지. 원소나열법은 너무나도 편하고 좋은데요.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그 상황을 어쩔 수 없이 표현해 주려면 우리가 더럽고 찝찝해서 싫어하는 이 조건제시법까지 나와야 했던 거야. 바로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수가 너무 많거나 수가 너무 많거나 알 수 없을 때. 알 수 없을 때? 그죠? 예, 우리의 개념은 한 번으로는 힘들어요. 선생님이 개념 최소 2번씩 들으라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배울 땐 너무 많아. 그래서 정리가 안 돼. 근데 두 번째 배울 땐 지금 이렇게 한번 깨지고 나면 배운 때 생각이 안 나. 이러고 나서 들으면 확실히 기억이 돼요. 자, 바로 뭐냐면 실수의 연속성이라는 개념 때문이에요. 이제 이거 한 사람들은 기억을 할 수 있을까?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여백이 좀 있죠? 요 페이지 아래 여백에다가 우리 좀 필기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개념 표시해 놓고요. 자, A라는 집합이 있어요. 얘는 2, 3, 5, 7 이렇게 생긴 원소 나열법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더러운 조건제시법을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에 얘를 봤을 때 기분이 굉장히 너무 좋다. 그래, 원소 나열법 너무 좋아. 얘 깔끔해. 얘 굉장히 명쾌한 기분이야.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밑에 비교되게끔 집합 B라는 녀석을 하나 적어 놓을 겁니다. 요 녀석은요, x는 0 이상 1 이하고 x는 실수라는 요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원소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요 녀석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래, 막 조건 제시해놓고 좋아. 근데 기분이 왠지 찝찝할 겁니다. 보고 있으려면 위에 있는 녀석에 비교해서. 그리고 마음이 왠지 답답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더럽고 찝찝하고 답답한 기분인데 밑에 질문 던져야죠. 수학자들은 찝찝하고 답답한 조건 제시법을 왜 만들었을까? 나 얘 너무 싫은데 이렇게 드러운 애 왜 만들었지? 라고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녀석의 정답은 뭐냐면 실수의 연속성이라는 개념 때문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은 연속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어서 얘가 되게 좀 어렵고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고등수학을 쭉 하다 보면 계속 나오는 개념이 두 개예요. 이산이냐 연속이냐 이게 계속 나옵니다. 이산수학과 연속수학이 나와서 나중엔 되게 쉬워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연속이라는 녀석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붙어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좀 여백 쪽에 요 위쪽에 이산과 연속 필기해 볼까요? 자,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야. 수학에서 대비되는 개념인데 이산 땡땡 연속 땡땡 이렇게 적어놓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산이라는 말 우리 이산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산 땡땡 이산 가족 이산가족 어때? 떨어져 있지? 맞아요? 자, 이산의 의미는요. 따로 떨어져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연속이라는 말은요. 붙어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산의 대표적인 수로는요. 뭐 이런 거 있어요. 자연수, 정수 이런 게 이산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연속의 가장 대표적인 수는요. 실수. 요런 수가 바로 연속의 대표적인 수예요. 자, 그래서 자연수 정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따로따로 톡톡톡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 마이너스 1, 0, 1, 2 이런 식으로 옆에 떨어져 있는 수들을 정확하게 바로 옆에 있는 자연수나 정수를 하나하나 다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실수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 내가 이 조건제시법을 지금부터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해 볼 거야. 제일 작은 수부터 적어야겠어. 제일 작은 수는 0. 자, 이제 0 옆에 있는 실수를 적어야겠어. 어떻게 적을 거야? 0.00000. 우리 0 옆에 있는 실수 이거 아무리 많이 가도 적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붙어있는 이라는 말이야.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구분해가지고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뭐야? 욕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없는 거 우리는 요런 성질을 실수의 연속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이와 같이 원소 나열법으로는 표현 불가해요. 그런데 아까 동준군이 얘기했어요. 원소가 무수히 많아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비교해 봅시다. 원소가 무수히 많은 건요.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원소 나열법으로. 예를 들어서요. 한번 자연수의 집합. 또 다른 개념. 자연수의 집합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수의 집합은 보통 대문자 n으로 많이 나타내요.
자, 그래서 작은 자연수부터 부를까? 시작. 1, 2, 3. 근데 자연수의 집합은 어때? 무수히 많지? 선생님, 그러면 이거 다 무수히 많은 거 어떻게 쓰려고요? 이렇게 쓰면 돼요. 땡, 땡, 땡. 끝.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수의 집합처럼 무수히 많은 녀석은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실수의 연속성이 이렇게 결합이 된 개념은 원소나열법으로 표현 불가하고 이 실수의 연속성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방법을 만들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기는 했어. 근데 기분이 어때? 찝찝하고 답답하고 난 얘를 좀 해결하고 가야겠어. 만들기는 했는데 너무 더러워. 이래가지고요.